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어제 장 마감 무렵에, 거의 장 끝날 때쯤 됐었죠. 뭐, 우리 조금 좀 놀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쪽에서 그 개성공단에 있던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돈 들여갖고 지어놓은 건데 지들이 왜 지들 맘대로 폭파하고 막 그러는지 확 진짜 열받죠. 자,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늘 꼭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선물 옵션이라는 거 이거를 2000년부터 했습니다. 뭐 자격증 그때 증권회사 다닐 때니까 선물 옵션에 대한 자격증을 2000년에 땄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선물 옵션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주식 저 파생 시장이 96년도에 선물 시장이 생긴 거를 감안해 보면 가장 초기에 시작한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회사를 지금 유안타증권이죠. 그 옛날에 동양증권 거기를 제가 2010년도까지 다녔었습니다. 10년 좀 넘게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나와서 파생 매매를 좀 했어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파생 매매를 하면서 돈도 굉장히 좀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에 뭐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벌기 힘든 돈, 그런 돈을 단 하루 만에 번 적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해졌었죠, 제가. 뭐 세상 다 내 거 같았어요. 뭐 그리고 뭐 좀 있다가 한 뭐 몇 년 있다가 동양증권 그냥 내가 인수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자, 근데 그때 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제가 완전히 망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그때가 제가 돈을 굉장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 기고만장해져 갖고 저기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노트북 들고 그 삼척 쪽에 있는 그 정나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놀러를 가서 뭐 놀러 갔으면 그냥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놀면 되는데 그랬어요. 보니까 선물 매매를 그때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해놨었는데요. 이 선물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워낙 위험한 거니까. 지금 그냥 주문 넣는 것보다 훨씬 비정상적으로 훨씬 더 주문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엮으면 되죠. 자, 뭐 옵션하고 이렇게 엮어서 훨씬 더 주문을 많이 넣는 방법이 있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말 많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참 한심한 거죠. 뭐 주식도 어떤 것들 보면 눈을 못 떼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선물을 그렇게 해놓고 또 선물도 그냥 증거금 있는 만큼만 해놓은 게 아니라 증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질러놓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루 종일 신나게 좀 낚시하고 놀다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뭐 오늘은 얼마 벌었나 내일 정도에 정리하면 되겠지. 그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위쪽 방향으로 갈 것 같았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게 또 맞았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장 끝난 거를 딱 보니까 그쵸. 뭐 상당히 좀 평가 차익이 또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TV를 딱 틀었어요. TV를 딱 틀었는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북한이 연평도를 때렸어요.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 아시죠? 야,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선무, 다 안 질러 놓고, 뭐 약간의 여유를 남겨놨다든가, 아니면
그 비정상적으로 주문을 훨씬 더 많이 넣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분명히 그때가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됐었는데 그때 그걸 딱 보니까 뭐 과거 일이 막 생각나는 거죠. 어떤 게 생각나냐면 9.11 테러 때 제가 회사에 그때 동양증권에 출근을 딱 하니까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갖고 점으로 한가를 두들겨 맞았어요. 점으로 한가를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때 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빚을 몇백억 정도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성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그냥 사람이 뭐랄까 저 막 안절부절하고 그냥 뭐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간 선물 시장에서 야간 선물 시장만 하면 정리한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냥 부랴부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엄청나게 깨졌죠 제가. 근데 그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거의 다 회복시켜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가 어느 정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때 당시도 뭐 주식 투자를 상당히 좀 오래 하고 증권에서도 오래 다녔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내공은 있었죠. 여유만 조금 있었다라면 아마 그 다음날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옵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든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그 전에 질러놓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북한 관련해 갖고 김여정이가 어제 뭐 연락사무소 그 폭파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연평도에 포격한 거하고 북한이 그냥 연락사무소 그냥 저 폭파시킨 거하고 어떤 게 크겠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연평도 포격했던 게 훨씬 더 큰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대북 리스크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저 일단 지금 뭐 그쪽이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이게 좀 어느 정도 도발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갈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도 향후에도 어떤 이런 부분들 뭐 얼마나 도발을 하느냐 뭐 그 도발 수위에 따라서 조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북한 대북 관련되는 내용들은 시장 기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참 그리고 뭐 전에는 우리하고 뭐 김정은이 특사로 김여정이가 오고 그랬을 때는 참 이뻐 보이던 애가 지금 요즘은 저 뉴스 나오는 거 사진 보니까 진짜 꼴보기 싫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들이 자랑하는 거죠. 뭐 6월 15일 날 남측이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간청했는데 김여정이가 그냥 단칼에 거절했다고 이딴 뉴스 나오던데요. 저것들 지금 왜 저럴까요, 저거? 뭐 뭘 잘못 먹은 건 아닐 거고 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을 테니까 뭐 사람들은 다 굶어도 지들은 좋다는 거 다 골라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이 유튜브니까 해도 되겠다. 다 골라서 처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잘못 먹은 건 아닐 거고요. 김여정이가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도 그런 저랑 비슷한 그런 얘기의 기사도 있었어요. 연락사무소 폭발한 거는 김여정이 지도자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분명히 보세요. 지금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당장이야 도발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조금 좀 그렇지만요. 기회를 노려보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남북 관계는 정말로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 그때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좀 분기점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뭐 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 거 이거 갖고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후속으로 해서 뭔가 뭐 군사적인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때가 대북 관련주 그냥 눈 감고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나중에 그런 뭐 국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회로 삼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그때 낚시하고 와서 뭐 그렇게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다음부터는 낚시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일단 글로벌 증시들 조금 많이 길었네요. 근데 이 앞에 말씀드린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자, 미국 시장이 좀 출렁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조금 처음에 발언할 때는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뭐 그럴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위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그랬다가 또, 뭐, 연준은 그 경제 회복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정상화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 시장은 재차 상승폭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가 17.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요게 뭐 미국 시장의 급등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7% 증가했다라는 건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관련주들을 힘을 내면서 뭐 미국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조금 좀 서론을 길게,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좀 길게 하느라고 조금 빠듯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미국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뭐 중화권 증시들 다 좋았죠. 뭐 상해, 홍콩, 대만, 뭐 전부 다 플러스권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좋았죠. 뭐 그저께 100포인트 빼더니 어제는 100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쪽 보게 되면 다우가 2.04% 정도 상승하는 모습, S&P 500 1.9%, 나스닥이 1.7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부터 상당히 좀 좋았죠. 상당히 좀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출렁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뭐 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면서 한번 출렁했어요. 그런데 재차 이렇게 힘을 낸 거는 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자, 요런 것들이 반등의 원동력이 됐고요. 상당히 좀 악재도 좀 있었어요, 미국 쪽에. 뭐 경제활동 재개했던 그런 주 쪽에서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중국 베이징에서도 뭐 학교도 다 등교 금지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죠.
악재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래 꼬리 달고 망치형 음선이 났는데요. 뭐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조금 변동성, 제가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기술적으로 뭐 간략하게 다우 차트를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 캔들 4개가 위에 이렇게 떠 있죠. 자, 요거를 기술적으로는 성골 반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일랜드 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내에, 이 아일랜드 갭은 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메꿔주지 않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나 뭐 밀리거나 뭐 좀 이번 주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고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자, 이 아일랜드 갭 같은 경우는 뭐 헤드앤숄더나 뭐 쌍봉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반전 패턴으로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시고요. 뭐 좀 눈여겨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수급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조금 길게 했더니. 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이 48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어제는 상당히 좀 얕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엊그저께 1조 2천억을 사더니 어제는 5900억 정도, 거의 6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치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4,306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4,800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 선물시장 수급을 보면요. 이게 좀,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어제 또 실감한 하루였죠. 자, 연락사무소를 폭발한 시간이, 오후 2시 49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진 거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알려졌어요. 그때 알려졌습니다. 정규장 딱 끝나고 3시 반 조금 넘어서 그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한 선물시장 쪽에서 한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후장 들면서부터 조금씩 매도를 하더니 뭐 3시 정도 돼갖고는 급격하게 매도를 해서 이 7,200억이나 선물을 순 매도해 버렸죠.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2시 49분에 폭발했으니까 뭐 그게 뭐 충분히 알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무리 정보가 다 공개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시간에 시차를 두고 뭐 이렇게 좀 정보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콜 4억 매도, 금융투자 콜 12억 매도. 자, 그리고 풋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풋을 3억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1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금융투자는 조금 좀 아랫방향으로 본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조금 좀 수급을 조금 아까 뭐 서두에 한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쪼달리는데요. 자, 수급은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 코스피 시장 흐름을 좀 10분봉을 보면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당히 좋았죠. 장 끝날 때까지도 조짐도 없었어요. 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뭐 쭉 올렸다가 하루 종일 뭐 정말 강하게 이렇게 반등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도 주가를 올렸어요. 자, 요거는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 보니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요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시간의 종가에서 많이 판 것 같아요. 자, 아까 지금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도 없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뭐 큰 관심사가 뭐 어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시장은 미국 시장도 괜찮았으니까 뭐 이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럴 텐데 북한 관련된 그런 변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만약에 북한 관련 내용 때문에 뭐 좀 빠져서 시작하거나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요, 그거는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뭐 금방 회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관련해서 뭐 그런, 진짜 설령 북한이 전에 연평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앞에.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좀 그 단기적인 뭐 그런 영향밖에 못 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예, 그때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좀 잘 좀 체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